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주사파 정권 5년 동안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얼마나 많이 침몰을 시켰습니까? 문재인이가 5년 동안 북괴 김정은, 김여정에게 충성을 다하는 수석 대변인 역할을 잘하며 대한민국을 침몰시킨 충격적인 5년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문재인을 우리가 왜 법의 심판대 위에 세워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거겠습니까? 자, 지금 현재 문재인이가 또 난리가 났습니다. 문재인을 박살냈던 이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윤석열 정부 OECD 국가 35개 국가 중 경제 성과 2위 달성했다라며 매우 이례적인 성과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정성찬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세종대왕 말 생각해보라. 문재인 내로남불 비판한 영국 이코노미스트. 영국의 대표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2021년 8월 22일 현지 시각 한국의 좌파 통치자들이 내면의 권위주의를 발산한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남을 향한 비판을 뿜어냈던 사람들이 자신들을 향한 비판은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라며 문재인 정권을 당시에 맹비난을 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좌파 후임자로서 인권 변호사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이전 정부보다 더 개방적이고 반대 의견에 관대한 정부를 만들겠다라고 했다라며, 그러나 이런 좋은 의도가 지금 완전히 시들어가고 있다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정부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면 무관심하거나 건설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정부 측에서 소송을 건다라며 지난해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거의 5분의 1이 문재인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관련된 것들이며 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더 많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문재인 정부가 정권에 비판적인 의견을 낸 경우에 대해 법적 조치에 나선 사례들을 일일이 열거했습니다. 먼저 문재인의 청와대가 한 보수신문에 실린 칼럼 내용이 김정숙 영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며 법정 다툼을 벌였다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중앙일보가 김정숙의 잦은 해외 순방을 비판한 칼럼을 게재한 데 대해 청와대가 정정 보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이를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청와대가 패소를 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어 우파 유튜버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소문을 퍼뜨렸다가 감옥에 갇혔다라고도 썼습니다. 월간 조선 등에서 기자 생활을 했던 우종창 씨에 대해 조국 전 장관이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을 걸어 우 씨가 징역 8개월에 법정 구속된 일을 상세하게 썼습니다. 파리에 본부가 있는 국제 언론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는 우종찬 씨의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우종찬 씨가 취재원을 밝힐 것을 거부한 뒤 문재인 정권에서 구속됐다라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또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한 정치학 교수가 민주당이 자기 이성만 차린다며 비판하는 칼럼을 쓰자 형사 고발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경향신문에 민주당을 비판하는 칼럼을 기고한 임미리 고려대 연구 교수에 대해 민주당이 고발했다가 비난이 쇄도하자 중간에 취하했다라고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민주당이 비판을 막으려는 입법을 시도하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하며
한국은 입법부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달 초 민주당 의원들이 언론의 가짜 뉴스에 문재인 정부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썼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비판적인 기사가 나오면 가짜 뉴스로 몰아붙여 억누를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코노미스트는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코노미스트는 1980년대 민주화 운동가들에 대해 왜곡된 역사적 기록을 하면 처벌하는 법안을 고려하고 있다라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문재인 정권이 비판에 귀를 막으려는 행동을 이어가는 이유에 대해 한국 좌파는 군사 독재에 맞섰다는 정치적 정체성을 쌓았으며 자신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는 우선순위가 아니다 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정부 안에 있는 좌파들은 약자라는 자신들의 자아상을 버리지 않았다라며 특정 언론들을 상대편 정당의 무기로 여기면서 그들로부터 비판이 나오면 피포위 의식을 가진다라고 썼습니다. 피포위 의식이란 적에게 들려 쌓여 있다는 강박관념을 말합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문재인 정부가 세종대왕의 말을 잘 생각해 보라 라고 권유하며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기사에 소개된 이 세종대왕이 1425년 남겼다는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고결하지도 않고 다스리는데 능숙하지도 않소. 하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이요. 그러니 내 결점을 열심히 찾아서 내가 질책에 응답하게 하시오. 이코노미스트의 이번 작심 기사는 아시아 이슈에 대해 분석하는 고정 코너에 실렸습니다. 자, 이 당시에도 얼마나 문재인이를 이코노미스트가 박살을 냈습니까? 한국 OECD 35개 국가 중 경제 성적 2위, 영국 이코노미스트 분석.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5개 회원국 경제 성적 평가에서 한국이 2위에 올랐다는 소식을 언급하며 세계적인 복합 위기 속에서도 우리 정부의 건전 재정 정책이 적절했다라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 오찬 간담회를 주재하고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돈을 써야 한다는 주장은 시장을 망치고 기업을 어렵게 만드는 주장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이 이코노미스트 언론은 지난 17일 현지 시간으로 2023년 최고의 경제 성적을 낸 나라는 어디인가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이 적극적인 금리 정책 등을 바탕으로 올해 OECD 35개 국가 중에 경제 성적 2위의 경제 성과를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1위는 그리스, 3위는 미국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온 이후에 한국은 적극적인 금리 정책 등을 바탕으로 놀라운 경제 성과를 거두었으며 OECD 국가 35개 국가 중에 2위, 이렇게 큰 경제 성과를 빠르게 낸 국가는 없다라며 한국의 윤석열 정부에 대한 칭찬을 쏟아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재정을 확장하려는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으나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민간과 시장 중심의 투자를 해 나가기 어렵다라며 시장 금리의 기초가 되는 국채 금리가 올라 기업의 자금 조달과 투자를 어렵게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도한 정치와 이념이
경제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막겠다라고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참석한 기업인들에게 국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이지만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리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라며 팀 코리아 정신으로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태원 대한상의회장은 참석자들을 대표해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정부가 앞으로 20년, 30년 후를 내다보고 미래 산업의 씨앗을 뿌려달라고 했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 지원 민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이 최태원 회장은 우리 기업들이 엑스포 유치를 위해 열심히 뛰었는데 결과는 좀 아쉽지만 얻은 소득이 꽤 크다라며 그동안 몰랐던 새로운 시장과 사업 기회를 접하고 다양한 나라들과 네트워킹의 폭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재아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은 건배 제2에서 기업이 곧 국가라고 했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이 곧 국가라는 건배사에서 200%, 300%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라며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기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노동자들을 돕는 지름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서두에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 문재인 주사파 정권 당시에 얼마나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박살을 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내년 총선 반드시 문재인 주사파 일당들이 득실되고 있는 더불어공산당, 민주당을 내년도에 총선에서 반드시 박살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